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업로드가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정리하고 PPT에다가 다시 옮겨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학교 과제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쁘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학업이다, 직장이다 하다 보니, 물론 주말에 좀 쉬었긴 했지만 쉬는데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롤이 하고 싶어서. 여기서 눈에 띄는 거 얘기를 하고 제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원래대로 했던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컨센서스 상회가 된 부분 30개 기업, 그리고 컨센서스 하회가 된 기업 30개 기업, 여러가지 제가 분류별로 해가지고 30개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컨센서스가 이만큼 올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위는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29위는 효성 TNC, 28위는 지역 난방공사, 27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6위는 웅진 싱크빅, 25위는 NH투자증권, 24위는 경동 나비엔, 그리고 23위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22위는 하나고요, 21위는 엑시콘, 그리고 20위는 현대차 증권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위는요 롯데케미칼이고요, 18위는 웹젠, 17위는 SK가스, 16위는 LG, 15위는 현대 로템, 그리고 14위는 하나시스템, 13위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12위는 OCI, 11위는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10위는 유한양행이 차지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9위입니다. 9위는 GS고요, 8위는 인바디, 7위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6위는 LG 디스플레이, 5위는 현대 미포조선이고, 4위는 하나생명, 3위는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2위는 동양생명이고요. 1위는 또 생명일까요? 그렇죠. 1위는 삼성생명이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에 한해서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조사 안 했어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정 실적만 뽑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정 실적만 봤었을 때는 보험이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삼성생명이 477% 상회를 했는데 400%, 200%를 상회하는 애들이 없어요. 보험 쪽이 정말 3분기 때 많은 영업이익을 나타냈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세지니까 보험을 들어가 볼까? 이런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좋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요. 요즘 환경오염도 심하고 여러가지 이제 이슈들도 많고 하다 보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코로나와 비슷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전업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보험주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보험들이 이슈도 있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역병이 돌 때는 보험과 관련된 주를 찾아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T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띄우고 제조업도 눈에 띄었어요. 컨센서스 상회된 기업들을 보면서 지금 3분기 강세되었던 애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네가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난 얘를 사야겠다. 물론 그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딱 잡았는데 분명히 컨센서스 좋다고 했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가 이번에 높다고 해서 다음까지 높으라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혹은 다음 분기, 다음 연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당연히 틀리고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이거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방송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주식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건 이래서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어.
그런 감정으로 주식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요. 그래, 내가 공부했을 때 이거 좋다고 했는데 난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떨어졌어. 아, 내가 공부한 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뭐가 틀렸지? 다음에 뭐 기사라던가 다음에 리포트라던가 다음에 공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래,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음에는 성공하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다고 들었어요. 또 처음부터 투자금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립하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업이익금만 높은 아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30위는 하나솔루션이고요. 29위는 포스코고, 28위는 SK하이닉스, 27위는 금호석유, 26위는 삼성전기고요. 25위는 두산인프라코어, 24위는 삼성중공업, 23위는 셀트리온, 22위도 셀트리온이고요. 21위는 고려아연, 20위는 삼성 SDI입니다. 19위는 롯데케미칼이고요. 18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7위는 미래에셋생명이고, 16위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15위는 현대모비스고요. 14위는 LG전자, 13위는 키움증권이고요. 12위는 NH투자증권, 11위는 KB금융, 10위는 포스코, 그리고 9위는 하나금융지주, 8위는 신한지주, 7위는 LG화학, 그리고 6위는 하나생명, 5위는 한화, 4위는 GS, 3위는 삼성생명, 2위는 LG가 차지를 했고요.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LG전자가 2위를 할 줄 알았는데 지주사인 LG가 또 이렇게 상위를 차지를 했네요. 삼성전자 역시 넘사벽이었고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컨센서스도 19% 상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10만원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좋은 전망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바로 LG전자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컨센서스도 13% 상회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많은 코로나 수혜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극장을 안 가는 대신에 뭐 TV도 많이 사고 전자제품도 많이 사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또 구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과 보험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증권 부분, 보험 부분, 화학 부분, 특히 저는 여기서 더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바로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 LG화학 예전에 주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어요? 기업이 안 좋아져서 떨어졌나요? 아니죠.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띄어버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 LG화학이 떨어졌어요. 근데 LG화학 자체가 안 좋은 기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죠. 컨센서스도 27% 상회를 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화학 관련된 모멘텀이 내년에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리포트들을 보면은 실제 우리 우라노스 스승님께서도 화학 정말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고는 계시는데, 그 말을 뒷받침하듯이 화학과 관련된 섹터에 리포트들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LG화학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뭐 12월에 역사적으로 12월에는 좀 떨어졌다가 거기에 대한 반등 효과로 1월에 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1월의 흐름이 좋았고 12월의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뭐 양도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12월에 내가 LG화학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눌릴 때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이 LG전자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야 돼요? 아니죠.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죠. LG화학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LG화학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LG화학의 정확한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내 것이 되는 거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러니까 가라, 저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수익은 벌 수 있을지언정 그게 여러분들께 될까요?
앞으로 또 LG를 들어가야 돼. 그럼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는 종목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물론 카톡방에서 간혹 해주긴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이제 방을 빼가지고 상담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카톡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이슈도 많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 가면은 이런 정보 있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실제 저희 우라노스 스승님께서도 카톡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카톡방 운영이 막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기사, 정말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공급을 했지, 뭐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거 얼마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난 카톡방이 좋다, 정말 훌륭한 전문가님들 계세요. 뭐 이론 같은 거 공부하고 서로 스터디하고 막 이런 카톡방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 옛날에 한번 가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공부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서 조금 더 지식이 좋으신 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카톡방이라면 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이거 버는 거에서 몇 퍼센트를 저한테 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가입비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유료는 이렇고요, 무료 한번 몇 번 이용해 보세요 이런 데는 추천하지 않아요. 사담이 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G화학도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